시옷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굉장히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제로는 대립을 해소해서 창조성을 이끌어낸다. 역시 퍼실리테이션에 관련된 기술인데요. 이것도 역시 호리 기미토시 선생님의 책인 문제 해결을 위한 퍼실리테이션의 기술에서 우리는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 관리라는 챕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팀 단위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합의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를 할 정도로 갈등, 대립, 갈등, 마찰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한다. 갈등은 누군가가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한 더욱 깊어져서 단순히 의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팀을 분열의 위기로 몰아넣는다. 그 중에서도 위의 경우처럼 상호 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갈등이 팀 활동의 생명을 위협하기 쉽다. 갈등을 낳는 근본 원인은 상호 간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자신의 가치, 목표, 관점, 이익, 사상, 세계관 등을 고집하기 때문에 갈등을 낳고 동시에 갈등의 해결을 곤란하게 한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갈등 해결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갈등 해결의 방법으로 첫 번째, 맥락을 공유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맥락은 어느 한쪽이 이길 때까지 논쟁을 계속하거나 서로 타협해서 감수한다든지 혹은 문제를 보류해서 갈등을 없애는 등의 다양한 해결 패턴을 생각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서로 윈윈 어프로치가 되게끔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데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퍼실리테이터가 어떤 갈등이 발생이 되었을 때 상호 간의 이해를 깊게 하는 거죠. A 집단과 B 집단의 갈등이 발생을 했을 때 각각의 어떤 집단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한 다음 여기에서 오는 중요한 어떤 맥락과 흐름을 퍼실리테이터가 감지해서 이를 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어프로치가 될 수 있는 협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프로세스를 제공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맥락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책에서 찾아봤더니 일치점과 대립점을 좀 구분을 해라. 각각의 어떤 집단의 상황을 들어보고 이 두 집단 간에 일치하는 부분과 대립하는 부분을 분명히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각 집단의 어떤 내용을 들어봤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 모인 이 장소에서의 어떤 목적에 부합해 봤을 때 찬성으로 생각하는 부분과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럴 수도 있고 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라는 부분은 찬성도 아니고 반대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결과적인 결론,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그 맥락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대립의 원인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애매한 내용은 파킨 낫으로 치우고 지금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만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우리 집단은 어느 정도까지 찬성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대립을 할 것인지 갈등이 되어 온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각 집단 간에 일치되는 영역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A 집단도 어쨌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B 집단도 돈을 많이 얻기를 원한다면 서로 두 집단이 윈윈하는 방법에는 많이 벌어서 많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대립적인 부분이 있다면 A 집단은
우리는 도시에서 그러한 발생을 하기를 원하고 B 집단은 지방에서 그러한 부분을 발생한 점이 있다면 이 대립의 포인트를 찾아서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과연 우리는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얼마만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치를 뽑아낼 수 있느냐, 또 각각의 어떤 그런 합의를 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느냐에 관련된 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일치하는 부분을 찾아내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을, 흐름을 찾아내는 차이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큰 어떤 문제 해결의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요. 또 비즈니스 활동의 중요한 맥락 3가지, 그래서 3P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purpose, 목적, 그리고 perspective, 관점, 그리고 포지션, 입장, 이렇게 3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얘기했던 그런 예시 속에서도 우리가 왜 모였는지, 그리고 각각의 집단별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시야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집단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와 수준, 그리고 지위나 계층, 직무나 직위 등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해 봄으로써 우리는 그런 대립 집단에 관련된 맥락을 조금 더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윈윈적인 어떤 접근, 어프로치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가시적인, 굉장히 좀 짧은 단위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범위가 넓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점을 다 들어주기라는 것은 합의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시적인 관점보다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큰 범위로 봤을 때 우리 대립하는 집단 간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합의점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윈윈 어프로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집단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면 그 내용을 프리젠테이션 함으로써 A 집단에서는 B 집단을 이해해야 되고 B 집단에서는 A 집단을 이해해야 하는,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과연 저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좋은 점은 이것이고 나쁜 점은 이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맥락을 좀 어떻게 보면 통합할 수 있는 연결핀을 여기에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립을 협동으로 바꿀 때 우리가 활용되는 윈윈 어프로치에 대해서는 이 윈윈 어프로치에서 결론 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창조에 의한 해결이기도 하고 또 교환에 의한 해결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분배에 의한 해결이 되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어떤 결과이긴 하지만 서로 딜을 하지 못하는, 협상이 되지 않는, 협상이 결렬되는 상황으로까지도 우리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염두에 두고 문제를 진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창조에 대한 갈등 해소에 대해서는 서로가 협력을 해서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때, 강한 신뢰관계가 또 바탕이 되었을 때, 상호 간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마음이 들었을 때, 이러한 내용이 있을 때 그 결집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사실 창조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갈등의 해소는 어떻게 보면 참여자들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과 유연한 사고, 협조적인 관계 같은 내용을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참여자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활용하면 독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교환에 의한 갈등 해소 같은 경우에는 갈등을 해소하려고 논의를 벌이다 보면 서로의 의사나 이해가 완전히 대립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어느 한쪽이 많이 가져가면 다른 쪽은 그만큼 적게 가져간다는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교환을 통한 갈등 해소는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줬을 때 당신은 나에게 어떤 점을 줄 수 있느냐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에
무엇이냐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거죠. 분배에 의한 갈등 해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집단 간의 대립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상한선과 그리고 타협할 수 있는 하한선, 그리고 타협할 수 있는 상한선과 획득하려는 하한선을 정해서 그 중간 타협할 수 있는 하한선과 타협할 수 있는 상한선 사이에 있는 협상의 어떤 그런 내용을 나눔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분배한다. 그러니까 서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리스크를 가지지 않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영역을 정해서 그 중에서 A는 B 집단이 그리고 B는 A 집단이 이렇게 서로 크로스하는 상황에서의 협의점을 만들어서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런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어떤 모았던 정보들을 통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갈등으로 시작은 했으나 우리는 서로 어떻게 보면 지지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협조가 가능하겠구나 라는 그런 내용도 구축하고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어떤 내용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본 이 퍼실리테이션에 관련된 갈등 해소 방법들은 어떻게 보면 협상의 상황에서도 활용될 수 있겠지만 협상까지 가기 이전에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하는 회의, 토의, 토론의 현장에서 사전 작업으로 미리 선행이 된다면 보다 긍정적인 방향의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갈등 해소를 위한 퍼실리테이션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